나의 주인이니 나는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를 겁니다.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의원님, 이틀째 지금 이재명 후보 전북 지금 돌고 네, 있잖아요. 국민 동의 없이 어떤 일도 안 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에서는 공약 철회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발언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와 이제 행보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들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다. 네.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네. 그리고 비전까지 대안까지 제시하는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게 네. 공약 이행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공약 이행률 90% 이상이 말해주듯이 일을 참 잘하는데, 그다음에 일을 하면은 실적과 성과를 내는데, 그리고 추진력 참 좋은데, 근데 좀 독한 구석이 있다, 네. 고집이 센 구석이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 유연한 리더십, 더 탄력적인 리더십,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변화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번복이고 후퇴인지 아니면 유연성인지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성숙하고 현명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본 시리즈나 아니면 그 재난지원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퍼퓰리즘이죠. 막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석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걸 목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우리한테 주는 돈 몇 푼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국민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은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출마 접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전체 6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요. 네. 정권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으셔야죠. 그렇게 국민들 뜻에 따라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대표 공약입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준비를 하고 국민 앞에 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니면 말거식으로 던져놓고 국민들 반응 봐가면서 조금 안 좋으면 다시 접고 네. 이런 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 수 없죠. 정말 신중하지 못한 네. 그나마 현명한 국민들이 이 막 나가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는 것이고 네. 기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만 포퓰리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한 근원적 성찰, 반성적 성찰, 철학적 성찰 위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부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지 이것이 포퓰리즘을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짧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야를 떠나서
지금 사실 자본주의가 팽배해 있는 곳은 당연히 빈부격차의 문제는 어떤 국가든 생깁니다. 네. 그랬을 때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를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주고 격차를 줄이는 거는 여야를 넘어서 정치라면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기본 시리즈 저희도 충분히 저희 당에서도 이번에 충분히 복지에 관해서 많은 공약을 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 시리즈를 이제 퍼주기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마구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원을 또 국토 보유세로 내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90대 10으로 갈라치기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역대 사상 유례 없는 큰 정부의 시대가 이미 와 있고 그러면 큰 정부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약이 네. 나온다는 말씀 한 좋습니다. 번 더 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를 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아마 비교 언급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께서도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이미 정했습니다. 네.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조국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국 네. 장관과 관련된 그런 수사 행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100명을 동원해가지고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아들, 딸, 완전히 그냥 이게 싹 쓸고 지나가듯이 네. 하는 그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아마 본인과 부인 장모 이런 수사 관련인 것 같아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대장동 의혹이라는 대장동 그 비리 그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임명을 하고 사실 정권의 칼을 겨눌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제대로 이 정권의 비리도 막 조사를 하니까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도이치모터 주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수사를 했었고 문제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관계자 공소장에 이 내용을 아예 언급조차도 못했습니다. 네. 그 반부패 수사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저는 수사를 하지 마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있으나마나 검찰처럼 행동하면서 갑자기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는 정말 또다시 그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대장동 그 의혹 제대로 좀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울컥했잖아요. 그 네. 출신 관련해서 비천함은 저의 잘못이 아니다. 저를 탓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데 비천한 출신이지만 진흙 속에서 꽃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사실 가족의 그 어려움 언급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이번 대선이 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SNS를 비롯해서 또 야당도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을 둘러싼 네거티브가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족들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저도 그거 들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후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좀 이제 가족 문제나 좀 이런 거 말고 할 만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봉합을 했으니까 좀 이제 좀 건설적인 그런 정책 대결의 장이 됐으면 그런 하는 아쉬움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한때 당대표 패싱 논란 해가지고 김 의원님도 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네. 이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합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 원래 부산 유세가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울산 회동 이후에 이어진 건가요? 자연스럽게 울산 회동에서 네. 그냥 둘이 으쌰으쌰하고 빨간 티 입고 그냥 부산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요. 그런데 이번 그 회동 과정에 사실은 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오랫동안 굉장히 물밑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김종인 위원장과는 그 한 2주 이상 동안 많은 분들이 만났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도 내가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겠다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확인을 했었죠. 아, 이거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정권 교체라는 이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면 국민의힘의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번에 감성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하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비천한 환경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것과 형수 욕설을 하고 또 정과 사범 그리고 대장동 비리 의혹 등등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그 엄청난 리스크들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카 변론도 뭐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신미약이라는 그 논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감성 터치도 이제 2030들이 좀 지겨워한다. 그래서 이제 좀 그냥 정도를 좀 거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타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제 눈물찍, 콧물찍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국민의힘 그 어제 합동유세에서요. 그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피를 입으면서 또 사진 찍고 그러던데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을 65%까지 끌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산 지역구 아니십니까? 우리 전 의원님 거기 터줏대감이신데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 저분들이 이제 부산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고 네.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제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됩니다. 네. 3당 합당이 되면서 인위적인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10% 중반대입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3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정치 지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10% 중반대 지지율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희생하고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전갱이 깨져가면서 네. 지난 30년 동안 매번 매 선거 때마다 2%, 3%, 많게는 5%씩 지지율을 다져서 올라온 것이 네. 지난 총선 우리 후보자들 당선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만 평균 득표율이 4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는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이제 득표를 할 것이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활동했던 숱하게 많은 희생을 치러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모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 이하 득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부산의 네. 정치 지형을 잘 모르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눈물, 네. 그 피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회동 한때 이제 연기가 돼서 내일 선대위 예정대로 출범하는 거죠. 네,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극적 화합을 다 하시고 네. 내일 무사히 얼굴에 표정이 출범하실 것 나오시네요. 같습니다. 표정이 정말 저는 오늘 토론에 정말 나가면 어떡할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들 도와주시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라는 이 대의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조합은 굉장히 환상적인 조합 같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환상적인데 왜냐하면 사실 당대표 선거에 그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 누르고 36세의 젊은 대표를 뽑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개혁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네. 완전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그런 분과 그다음 또 비정치인입니다. 소위 그 검찰 출신이지만 이 문정부를 향해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친 그 후보를 아주 파격적으로 또 그런데 제가 한편에서는요, 네. 그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동안 이제 갈등이 뭔가 총괄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다시 이제 총괄을 맡겠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나름 그 정치를 오래 해보셔서 딱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바깥의 외부 인사들만 좀 더 영입하는 선에서 끝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지금 원래 총괄선대는 원탑으로 한 분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공동으로 하시는 그 위치 지금 현재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요, 정세균 전 총리가 전주에서 이 후보랑 만찬 회동을 하면서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정작 2위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2등했지 않습니까? 네. 2등했고 또 민주당이 배출한 몇 안 되는 성공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 네. 이낙연 후보께서는 터닝 포인트, 즉 변곡점, 네. 변곡점, 극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에 반드시 등판을 하실 거고요. 100일 남은 상황에서 등판을 하기 시작하면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께서 아마 생각을 하시기에는 존재감을 최대한 부각을 하면서 네. 뭔가 변곡점에 나타나서 판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이낙연 후보는 반드시 등판을 하실 거고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상당히 그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이 질문은 우리 전 의원님께 여쭐게요. 민주당 원래 비대위원장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우리 사회 아젠다를 네. 들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실체가 없었죠. 이분이 이제 1981년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네. 무려 4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네.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네. 아무리 이제 이 경륜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네. 시대 정신을 제대로 좀 포착해낼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들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어떤 화두로 시대 정신을 표현을 할지 저도 한번 보도록 김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떤 저는- 걸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여전히 단어의 색깔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저는 경제 민주화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 실현해보지 못했던 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네. 거를 어떤 복지국가로 메우면서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불평등을 좀 줄이는 네.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요.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연일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 제안하고 있잖아요. 네. 토론 안 합니까? 언제 아니 합니까? 갑자기 축구 경기 하는데 축구 경기 하다가 갑자기 네. 농구하자는 거 똑같죠. 지금은 토론할 때가 아닙니다. 토론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때 토론 날짜가 다 잡힙니다. 그때 토론을 하는 거지. 지금은 양쪽에서 선대위 구성하고 선거 운동하고 이럴 때예요. 국민들이나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두 지금 분의 자꾸 어떤 열띤 토론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장동 이 의혹을 좀 물타기를 하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각종 지금 그럼 공약이나 좀 제대로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 공약도 매일 번복하고 바꾸면서 무슨 토론을 하자는 네. 겁니까? 아니 뭐 김정재 의원님께서 뭐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시는 이유는 압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왜 이제 토론을 회피하는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토론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후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요 MBN에 요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해야 되고 네. 가능한 한 국민들께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좋습니다. 네, 네. 토론 꼭 좀 나와 주십사는 말씀. 네, 그렇게 토론 뭐 하시겠지. 하면은 논의하고 네. 워낙 윤석열 후보도 10여 차례 이상 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말이 필요 없이 언제든 나와서 하시죠. 한번 그럼, 네, 네. 네.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